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10대 신서비스를 담은 뉴노멀 시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이광영 위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린 내용인데요. 이 뉴노멀 시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이 뉴노멀 시대란 무엇인지 또 왜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뉴노멀이라는 거는 새로운 노말이라는 뜻입니다. 노말이라면 정상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노말, 이거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뉴노멀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성장 전략을 발표한 거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 전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에 적응을 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나라들이 이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서 그대로 그냥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업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성장을 해야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전략을 펴서 과거처럼 크게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외부 환경의 요인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좀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부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그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장 전략도 수출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에너지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이나 수입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성장 전략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우리 주력 산업,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산업을 ICT와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4차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선진국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발굴해서 새로 육성하자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대 유망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10대 유망 신서비스가 이 세 가지 파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앞서서 뭐 가상화폐, 또 맞춤형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외에도 개인 맞춤형 헬스 서비스, 건강관리 해주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무선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 드론 같은 새로운 기기로 운송하는 거,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재난 대응, 그리고 전력 충전 서비스.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 충전을 어떻게 이제 유선으로 하느냐, 또 무선으로 충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린 에너지, 이제 에너지를 지금은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다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돼서 작은 규모의 에너지도 생산해서 그거를 서로 거래하고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이번에 제안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10대 서비스 선정은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27개 서비스 후보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 93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이 된 10개를 골라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도 이제 성장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종의 핀테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관련 제도가 좀 미비해서 국제 시장에서 활약하기는 좀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예. 충분할까요? 우리가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한 번 하면은 잘하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핀테크, 비트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이제 도토리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상품권 이런 것들도 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가상 화폐이거든요. 이런 화폐들도 새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쪽의 서비스가 많이 발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신기술이든 명과 암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예. 없는 금융 서비스 도입으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가상 지금 현재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가상화폐, 쿠폰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사기, 또 위조, 또 그리고 남의 화폐를 대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암호 또 생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달해야지 안전하게 이 가상 화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알파고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없어지는 직업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신서비스가 또 나타나게 된다면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새로운 이제 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있는데 또 새로 생기는 직업은 여기에서 제시했던 그 10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로봇을 만들고 이런 직업은 또 새로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이 기존에 있던 카메라 시장, MP3 시장, 녹음기 시장을 굉장히 거의 뭐 굉장히 축소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자리를 많이 없앴어요. 그러나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 스마트폰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직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길 겁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접목되고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이광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